박성식이라고 하고요. 지금은 용인대학교 문화콘텐츠학과 초빙 교수로 재직하고 있으면서 문화콘텐츠 기획자로 같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행복했던 일은 제가 기획하고 추진했던 프로젝트가 잘 됐을 때 늘 행복했고요. 괴로웠던 거는 그런 프로젝트가 잘 안 됐을 때 괴로웠던 것 같아요. 만화 잡지 같은 경우는 부킹 같은 10대 후반을 위한 잡지 그 당시에 창간을 해서 한국 만화계 최초로 마케팅의 개념을 도입을 해서 3대 일간지와 3대 스포츠 신문 지면에 기사로 실리는 부킹 창간 성공도 굉장히 지금까지 뿌듯한 일들이고, 콘텐츠진흥원에서 근무할 때는 만화라고 하는 그런 브랜드를 글로벌 만화 마켓에서 평용받는 브랜드로 좀 만들어 봐야 되겠다. 일본 망가에서 느끼지 못하는 또 다른 재미와 감동을 느낄 수 있을 것이다. 제일 행복한 일은 학교에서 학생들을 강의하면서 만나는 거죠. 강의 초반에는 다그치는 편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10년 정도 이렇게 지나다 보니까 마음을 감성적으로 이제 조금 더 이해하게 돼서 강의가 가장 행복하구나. 감성 기반 산업이기 때문에 한번 특정한 문화 콘텐츠에 마음을 뺏긴 대중들은 쉽게 마음을 걷어들이려고 하지 않는 특성을 또 갖게 되는 거죠. 감성 기반의 락킨의 특성들을 활용을 해서 한 번의 작품에서 그 가치가 종결되는 것이 아니라 뭐 예를 들면 영상화라든가 4차 산업 시대의 새로운 기술들과 융합한 새로운 형태의 장르, 새로운 형태의 문화 콘텐츠 서비스, 감성적인 확장성 에 대해서도 21세기에서는 좀 더 주목을 하고 활용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콘텐츠 산업의 그런 예측 불가능의 특성을 마케팅적으로 받아 안아서 해결을 해야 되는 게 콘텐츠 마케팅인 거죠. 예를 들면 아이유를 좋아하는 대중들은 왜 수많은 아티스트들 중에서도 굳이 아이유에게 마음을 주고 있을까? 어떤 종류의 커뮤니케이션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인지, 마케팅도 그렇고 콘텐츠 기획도 마찬가지고 핵심은 커뮤니케이션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마케팅은 썸이다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고 있고요. 연애는 어느 정도 이렇게 관계가 성숙이 된 단계를 이야기하는 것인데, 사실 그런 안정적인 커뮤니케이션이 이루어지는 마케팅은 거의 없죠. 아슬아슬함을 느끼고 또 그런 아슬아슬함을 어떻게든 즐겁게 활용을 해서 썸 다음 단계로 나가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는 것이 마케팅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개인적으로 우려하는 것은 4차 산업혁명을 천지가 개벽이 되는 변화일 것이다 라고 어려워하거나 두려워하는 태도들을 경계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고도의 전문성이 필요한 영역이기는 하지만 전문성이 100% 다 필요하지는 않거든요. 예를 들면 우리가 사진을 찍을 때 매뉴얼에 대한 이해 정도만 있으면 누구든지 좋은 사진을 찍을 수 있는 것처럼, 억지로 4차 산업혁명 시대라는 것을 이해하려고 하고 그것에 맞는 새로운 어떤 그 관점을 만들려고 하는 것은 오히려 부자연스러운 일일 수 있을 것 같아서, 개인이 가지고 있는 그런 창의력들, 상상력들, 감성적인 측면을 더 고양시킬 수 있는 그런 준비를 하는 것이 문화 콘텐츠를 전공을 하는 학생들에게는 좀 더 중요할 것 같고요. 첫 번째로 내가 하고 싶은 문화 콘텐츠는 어떤 장르일까? 두 번째, 이 장르에서 내가 다루고 싶은 감성적인 스펙트럼은 어떤 감성일까? 세 번째, 이 스펙트럼의 감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나만의 이야기 방식은 무엇이 될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차근차근 고민해 가봤으면 좋겠다는 거죠. 내가 원하는 장르, 내가 다루고 싶은 감성, 내가 이야기하고 싶은 화법, 이런 것들이 준비가 되면 그때는 길이 쉽게 보입니다. 어느 시기에는 방송국이 유행을 했다가 어느 시기에는 CJ E&M에 들어가는 것들이 학생들 사이에서 성공의 대상이 됐다가, 이게 유행의 사이클들이 돌고 있는데, 모든 사람들이 이 길 한두 개에 어울리는 감성을 누구나가 갖고 있는 것은 아니다. 내 감성에 맞는 길을 찾아가는 것이 행복한 길을 갈 수 있는 그런 선택의 기준이 될 것 같고, 감독의 길, 작가의 길, 기획자의 길, 또 그런 것도 메이드한 그런 컨텐츠를 하고 싶은 건지, 아니면 좀 더 나만의 어떤 감성을 알아줄 수 있는 작은 규모의 커뮤니케이션을 좀 더 소중하게 생각하는 그런 크리에이터인지에 따라서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이나 소요되는 시간들이 차이가 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담대한 그런 비전들을 가졌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는 문화 콘텐츠가 사람들에게 제공하는 그런 가장 큰 가치는 뭘까를 늘 마음에 담아뒀으면 좋겠다는 거죠. 청년용 채널 영화를 보고 나더니 이 시대의 청년들을
바라보고 청년들을 보듬어주고 싶은 그런 마음이 영화 전과 후에 내가 달라져 있구나. 그런데 정작 문화 콘텐츠를 만들고 기획하는 사람들이 나는 달라진 것이 없다. 이거만큼 불행한 일이 또 없다는 거죠. 어디까지 변화해 있어야 되겠다. 또 어떤 방향으로 변화해 있어야 되겠다. 제일 중요한 것은 나만의 길을 찾는 것이고 나는 어떻게 변화하고 싶은 것인가. 문화 콘텐츠 분야에서 그런 내 스스로의 변화의 방향과 정도에 대한 그런 고민들을 함께 나누면 내가 정말 행복할 수 있는 나만의 길을 비교적 더 잘 찾아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나는 문화 콘텐츠, 대중문화 영역 안에서 내 일생을 맞추고 싶어 하는 소망은 늘 갖고 있었던 거죠. 어쨌든 이 분야에서 발을 떼지 않으려고 했기 때문에 여러 가지 기회들이 저에게 주어진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 한 65세가 넘어서도 이 분야에서 말발을 세울 수 있는 사람이었으면 좋겠다라는 거 하나. 두 번째는 이 일하면서 우리 가족들이 곤궁해질 정도로 그렇게 망한 기획자가 되지는 말해야 되겠다 정도. 한 두 가지 정도가 지금 갖고 있는 목표인 것 같아요.